범죄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죠. 문서 역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거나 훼손시켜서 죄를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문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 법과학분석과 윤영미 문서감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서 감정이라고 하면 막연히 뭐 조작된 문서 아니면 도장을 감정하는 곳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문서 감정은 문서의 위 변조 여부, 작성 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문서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눈으로 판독할 수 없을 때 그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는 것인데 결국 문서의 진정성 여부를 감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릴 때 문서 감정 결과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1986년 4월 필적 인형 지문 감정을 시작한 이래 2017년에는 3,040건에 1,925점을 감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감정해 오신 건데요. 자, 우선 이 문서 감정을 하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네,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경우는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 법원, 그 외 기관에서 감정 의뢰가 되고 있는데 의뢰된 감정물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중앙감정물 접수센터를 통해 문서감정실에 접수됩니다. 네. 일단 접수된 감정물은 각 감정관에게 배당이 되어 감정이 시행되는데 담당 감정관은 예비검사를 통해 감정 자료가 각각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또 감정 자료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본감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를 파악합니다. 네. 본감정을 실시한 후에는 감정관 회의를 통해 감정 의견을 도출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감정서를 법과학 분석과장에게 보고한 후 의뢰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철저한 감정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이 국내 최초로 코라스에서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감정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에 따른 시스템을 확립했는데요. 그래서 2009년 2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필적, 인형, 지문 감정 방법에 대해서 문서 감정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감정관이나 감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 평가 방법이 없어서 감정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국제 공인 시험 기관 인정을 통해 감정 업무가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이나 또는 감정 기법의 표준화를 위한 제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될 우려가 있는 감정 결과에 대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정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한국의 과학 수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장비들도 한 몫을 하고 있을 텐데 문서 감정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장비들을 쓰시나요? 네. 현재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50여 개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10만 배까지 확대해서 종이의 재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 예. 그리고 또 다양한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잉크 성분 분석이나 위조 지폐 감별 등이 가능한 분광 비교 측정기, 또 펜에 눌린 자국이나 썼다가 지운 흔적 등을 복원해내는 필연 재생기 등이 대표적인 장비들입니다. 그런 것도 네. 가능하군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예. 장비들을 보니까 좀 신기한데요. 자, 그럼 이런 문서 감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5년 고 성완종 정치권 금품 로비 메모지 관련 필적 감정이 있습니다. 예. 네, 피해자 고 성완종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해서 소지하고 있던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명세 메모지 필적과 또 고 성완종의 평소 메모지 필적, 피해자 신문조서 필적 간의 동일인 작성 여부를 감정했습니다. 또 2016년 발생한 어음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6억 원짜리 어음의 발행 일자가 2003년 11월 29일로 적혀 있었는데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광 비교 측정기로 확인을 해보니 네. 10일의 일자 한 개가 달라요. 다른 잉크 성분의 필기구로 과필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1월 29일이었던 것을 11월 29일로 위조해 무효인 어음을 또 다른 어음인 것처럼 위조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피해자는 유가증권 위조, 소송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들을 들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사례 있다면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또 작년, 그러니까 2017년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도 기억에 남습니다. 피해자는 지역 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과에서 내사 중이던 사건 무마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를 받았습니다. 감정물은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의 수첩이었습니다. 예. 수첩 내용을 며칠간 분석한 결과 날짜별로 기록된 수첩에는 2016년 10월 14일 점심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네. 이 점심의 지읒이 수첩의 다른 곳에 기재된 평소 필적과 모양이 달라서 광학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숫자 7을 적었다가 획을 하나 더해서 지읒으로 고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럼 7이 네. 무슨 의미였나요? 7은 이제 뒤에 나온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700만 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경찰의 수사 정보를 듣는 대가로 뇌물 700만 원을 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수첩의 매물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는 뇌물수수죄가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필적 감정은 그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컴퓨터로 뭐 프린트하거나 인쇄한 것들은 어떻게 감정을 할 수 있나요? 네. 필적 감정이 이제 동일인 작성 여부 감정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력기기, 그래서 동일한 프린트로 출력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동일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네. 동일한 출력기기로 출력된 것인지에 대한 감정은 광학 현미경 등 여러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토너나 잉크의 분사 상태를 비교 관찰하는 방법으로 감정이 가능하며 네. 네. 동일한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된 것인지는 워드 폰트의 동일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감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도 같은 원리로 동일 기기로 작성이 된 건지를 파악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위조 지폐가 여전히 횡행한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도 전북 정읍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위조 지폐들은 어떻게 감정해내나요? 네, 위조 지폐 감정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광 비교 측정기라는 광학 장비를 주로 이용해서 감정하게 되는데 각 지폐의 홀로그램이나 은선, 색변환 잉크, 미세 문자, 숨은 그림 등등 여러 위조 방지 장치 요소들을 모두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 감정합니다. 하지만 그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지폐별 위조 방지 장치를 검색해보고 잘 숙지한다면 예. 일반인들도 누구나 위조 화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과 어떤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네. 일을 하고 나서 좀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일 하시면서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여러 건의 감정을 하고 있는데 노력 끝에 감정 결과가 명쾌하게 나올 때입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감정을 해왔지만 매 감정권이 새로운 그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반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감정을 해도 감정 결과가 판단 불명해질 때 가장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그래서 각종 사기 및 위조 사범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조 기법도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관 구성도 의학 전공자에서 컴퓨터 공학, 화학 전공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는 한데 문서 감정의 특성상 감정 분야가 다양해서 제한된 감정 인력으로는 감정 기법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인력이 구성되어 문서 감정 분야가 더욱더 전문화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최첨단 과학기술 앞에서는 그 어떤 위조 범죄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술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의 양성 말씀하셨다시피 잘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윤영비 문서감정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